자, 88회 반도전자네요. 자, 실무시험 1번은 일반점표요. 자, 일반점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1번은 1월 15일이네요.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1만 5,5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네요. 자, 우리 직원들 교육시켰으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근데 영업사원 그랬으니까 800번대 선택하셔서 교육훈련비는 350만원이 발생은 했는데 이걸 다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세금 내가 뗐죠? 내가 세금 떼면 대변에 예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얼마? 11만 5,500원. 나머지만 어디에서 꺼내줬대요?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갈게요. 2번은 3월 24일이네요. 3월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전기의 기말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취득가액은 2,800만 원인데 전기에 12월 31일 날 평가를 할 때 2,400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400만원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오늘 2,600만원에 처분을 한 거예요. 자, 비고의 시장성이 있다는 건 뭐 매도가능증권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처분하는 거죠? 2,400만원짜리를 2,600만원에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요것도 없애줘야 되겠죠?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대변으로 매도가능증권이 없어져요. 178번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2,400만원짜리가 없어져요. 자, 얘가 없어지면 전년도에 평가했던 평가 손실도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으로 뭐가 또 없어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얼마였죠? 4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얘를 2,600만 원에 처분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게 돼요? 2,6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최초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빼보면 알아요. 그죠? 최초 취득가액은 2,800인데 처분가액이 2,600이죠? 그러면 200만 원이 손실인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20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전년도 말에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처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처분할 때 실현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처분하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갈게요. 3번은 6월 11일.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15만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확정급여형이었을 때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하라고 그랬고 지금 그 계좌에 이자가 붙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났죠? 얼마가? 15만원이 늘어났다는 거고 왜 늘어났나 봤더니 이자가 붙은 거래요.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은 7월 9일이네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그럼 뭘 산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산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너치? 13,000원씩 1000주네요. 그럼 13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모두 줬대요. 수수료도 줬죠. 카오증권에. 그래서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자, 여기도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단기매매증권은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8만원이고요. 이것까지 전부 다 어디에서?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거나 만기 보유 증권이면 수수료 가격을 포함시켜서 계산하겠죠.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다음 5번은 12월 15일이네요. 전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으로서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단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 그랬네요. 자, 수출할 당시에는 얼마에 수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일날, 전기말 결산일날 1,200원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 현재 외상 매출금으로 스타사에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2천이란 얘기죠. 그 1억 2천을 오늘 1,100원씩에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스타사라고 했어요. 금액은 1억 2천. 그런데 오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된 건 얼마가 입금이 됐다라는 거죠? 1,100원씩이니까 1억 1,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돈을 덜 받았으니까 손해가 났네요. 그래서 차변에 외환차 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메인 매출 전표 갈게요. 2번 메인 매출 전표. 자, 이번에 1번은 7월 1일이네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컴퓨터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비품으로 하란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매입에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매입에 현금 과세 61번을 선택하시고, 자, 컴퓨터를 산 거니까 그냥 컴퓨터라고 쓸게요. 금액은, 자, 현금 영수증도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나눠지죠. 그래서 440만원 입력하시면 400에 40으로 나눠지고요. 거래처는 전자상회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전액 현금이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고 원재료 산 게 아니니까 얘를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은 7월 21일이네요. 21일. 주 서울 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자, 지금 차를 샀어요. 지게차예요. 지게차.
매입에 증빙서류 뭐 나왔죠?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죠? 그럼 매입의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근데 이거는 불공 아니잖아요. 그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아니니까 51번 과세. 지게차라고 할게요. 수량은 한 개에 3,500만원 이렇게 써있네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3,500에 350만원이 나오고요. 거래처는 서울지게차. 얘도 전자는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요.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얘는 원재료가 아니니까 차량 운반구로 하시고요. 대변에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은 8월 9일이네요. 8월 9일.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원 부가세 별도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단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 그랬네요. 자, 매입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몇 번이요? 55번 수입. 자, 뭐 상품을 샀대요. 금액은 3천만원에 300만원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자 세금계산서 어디로부터 받았다고요? 부산세관. 자 얘도 전자는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부가세만큼만 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은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단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랬네요. 자, 이거 예전에도 이 문제 한번 해봤어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매입의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를 선택하시고 야근 식사라고 했네요. 금액은 100만원에 1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남해식당이요. 자, 얘는 전자 아니니까 여부를 부로 해주셔야 되고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밥 사준 거죠? 경영지원팀 그랬으니까 800번대에 복리후생비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대변에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무데나 냅두시고 요 위에 간편집게 있죠? 간편집게 옆에 조그만 삼각형 누르셔서 여기 세 번째 예정 누락분이라고 나와요. 예정 누락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 확정 신고가 언제죠? 10월이죠. 지금 9월 달에 9월 말일 거니까 확정 신고는 2020년 10월에 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0월로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여기 위쪽에 보면 누락분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요. 누락분. 이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이 돼요. 다음 5번은 12월 16일이네요.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66만원 부가세 포함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증빙서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무증빙이니까 14번 건별. 제품을 파는 거니까 제품이라고 할 거고요. 건별도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눠져요. 66만원 입력하시면 60만원에 6만원으로 나눠지고요. 거래처는 김전산 씨였고요. 분계는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사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겠네요.